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MR라인님께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버스 기사를 꿈꾸고 있는데 사실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가지 많은 일을 겪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을 다니면서 2억을 모았습니다. 총 7년 정도 회사생활을 했고 현재 빵에 들어가는 팥, 앙금 등 각종 식품들을 생산하는 모 중견기업에 6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오래 생산직으로 해왔었고 그래서 몸에 좀 이상이 생겼습니다. 일단 허리디스크 기운이 약간 있고요. 현장 자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고 무조건 오래 서 있는 채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제가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이 있어서 비만이기도 하고 공복 혈당이 112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90에서 100 사이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점점 힘들어져만 갑니다. 2025년 1월부터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많아졌고 그동안에는 기계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딱히 엄청 힘들거나 한 적은 없었는데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건강을 신경 써야만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여름에는 폭염 때문에 아주 제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고 그동안 저는 더 이상 이 회사를 오랫동안 정년까지 다녀오는 건 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식품회사 생산직을 오랫동안 다니며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버스기사가 그나마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산직은 경력 인정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생산직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제가 버스기사 현실을 절대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인터넷 등 정부 매체들을 통해서 버스 기사들의 현실은 어느 정도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버스 기사로 뛰어들기에 앞서 단단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형 면허는 2020년에 운전학원에 가서 60만원을 내고 10시간 교육을 받고 본시험에서 단 한 번에 성공해서 100점을 합격하였고 파주지세로 운전 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 및 버스 운전 자격증 시험도 단 한 번에 합격하였습니다. 벌써 5년 정도 지났군요. 일단 저는 버스 기사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면 경기도 시내버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을 경기도 시내버스로 가고 싶습니다. 마을버스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를 할 바에야 차라리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전세버스도 괜찮습니다만 전세버스는 임금 체불이 매우 흔해져졌고 대기업 통근버스를 담당하는 평균 이상은 되는 회사 아니면 사실상 오늘 내일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아 차라리 시내버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꿈의 회사, KD운송그룹, 원진운수, 신스톤 마을버스, 희망하는 회사, 선진버스, 경남여객, 양주교통, 삼명운수, 보영운수, 화영운수, 소신여객, 명성운수, 안전하게 지원한 회사, 김포운수, 선진상운, 교양고통, 성남시내버스, 협진여객, 서울여객, 신일여객, 신성교통, 신성여객. 해당 회사들은 모두 무경력 초보 기사들이 입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모든 버스 회사들을 완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사해보고 아는 선에서 적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급적이면 이 중에서 꿈의 회사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첫 직장을 들어갈 때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야 나중에도 더욱 잘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 깨매야지요. 제 계획은 일단 2025년까지는 잘 버티고 2026년부터 버스 기사를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뛰어드는 것이니만큼 당연히 온갖 고충들을 겪게 될 것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지로 나가서 살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라는 것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성껏 답변해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현지 버스 기사님들이 계시다면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저에게 직접 현실적인 따끔한 조언들을 절대로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버스 회사 주변에 집을 월세로 구하려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잘 구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살고 있습니다. 2. 버스 기사는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경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LPG 경차가 좋을까요? 전기차 경차가 좋을까요? 3. KD 무경력 입사가 가능할까요? 저는 되도록 KD 무경력 입사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일반적인 방식대로 경기도 시내버스 회사로 입사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4. 버스 회사에서 시행하는 견습기간을 가급적 줄이고 시기 테스트 등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동 변속기를 안 한 지 꽤 돼서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운전학원 때 나는 할만했었고 교육 때부터 시험 때까지 시동을 꺼트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5. 저는 전역형 인간이고 게다가 잠이 많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따로 없습니까? 졸음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현직으로 근무를 하며 터득한 각종 비법들도 알려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저는 운전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물론 절대로 교만하진 않고 겸손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버스 기사가 천직이 맞을까요? 7. 아직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버스 기사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데 부모님은 제대로 납득이 가게끔 설득을 하고 제가 버스 기사 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사연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부분이? 이게 사연을 줄인 겁니다. 줄였어요. 이게 원래 2배는 많았어요. 줄인 게 이 정도야. 줄인 게. 이게 무슨 사연 하는 거지, 무슨 내가 무슨 면접을 보는 거지, 그런 느낌이야, 이게. 약간 뭔가 심사받는 기분이야, 이게. 일단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버스 쪽에 아는 게 별로 없고요. 버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걸 답을 달라고 하는 게 참 넌센스네, 맞죠? 보통 인생의 고충이 어려운 게 있으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데, 이분 좀 일반적인 사연하고 많이 다르죠, 이게. 무슨 뭐 저한테 무슨 맞춤형식으로. 이게 내가 예전에 사연 받아봤거든. 자, 이분 참. 이분 여전하시네, 여전해, 진짜. 아니, 그, 저한테 이런 사연 왜 보낸 거예요? 아니, 제가 버스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냥 저도 버스 있잖아요. 뭐, 그냥, 버스 기사들 경험담 얘기하는 게 다인데,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저한테. 여기 버스 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텐데. 어. 뭐, 유튜브 영상 올라가면 그때 가서 이제, 좀 융통성, 솔직히 말할게. 니 융통성 진짜 많이 없어. 본인 아시죠, 그런 거. 난 저게 걱정돼, 저분이. 약간, 그 보면, 약간 일방통행 해야 되나, 일방통행? 보본이도 그러고 말했겠죠, 이게 사연이. 물론 일이 힘들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이제 내가 지금 생산직 일하는데 그 그만둘 거다. 돈도 뭐 모았다. 알겠네요. 뭐 일단 그 일은 그만두고 마음 먹었으니까 버스기 살 텐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본인이 뭐 이렇게 과장을 적었는데, 단 한 번에 성공했다. 저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저도 한 번에 땄어요. 저도 100점 맞았습니다. 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운전면허? 저 운전면허 있어, 일정 돼요. 근데 장롱에서도 저도 한 번에 땄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면 한 번 탈 수 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 뭐 누구는 없는 줄 아나. 저도 1점 보통 제가 한 번에 땄습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땄어. 이거 별소리 아닌데, 이거. 내가 어디 자랑하든가, 이거. 아, 제인이 버스 기사예요? 좀 이분이 좀 많이 이상하죠? 운전 적성 정비 검사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이것도 보통 머리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뭐 자랑을 적었는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솔직히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이거는. 나도 했잖아, 이거. 이것이 뭐 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그냥 시간만 채우면 돼. 이거 무슨 뭐 여러분 있잖아요. 무슨 뭐 일반 자격증 뭐 기사 이런 시험 아니야, 여러분. 물론 일종 대형은 정신 못 차리면 떨어지는 사람 있긴 합니다. 시킨 대로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어요. 여자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별로 그렇게 있잖아요. 뭐 진짜 뭐 이게 엄청 대단한 거 아니야. 물론 몇 번 떨어진 사람도 있긴 해. 시킨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그 강사분 시키는 대로. 레시피도 외워서 하면 됩니다. 이게 운전 실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암기로 하는 거, 암기로. 저도 일종 대형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도 운전 핸들이 좋았다 한 게 아니라 외우거든요. 외워서 따야 됩니다, 이거. 예. 그 있잖아요. 그 버스 강사분들이 있잖아요. 그 시험장 보면 표시를 해놨어. 노란색 불빛가 표시가 여기 딱 멈춰가지고 여기 딱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뭐 S자 돌 때 저기 노란색 금 보이지? 저기서 3바퀴 돌리고 외워서 따는 거, 외워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버스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딴 게 아니라 그냥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종 대형을 땄다고 해서 운전을 잘할까 생각하면 안 돼. 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일반 세단 운전했다고 버스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릅니다, 이게. 핸들링도 다르고 궤적도 다르고, 예. 커브도 다릅니다. 달라요. 내가 그래도 운전을 좋아하는 거하고 버스 운전 잘하는 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다릅니다, 이게.
버스는 사각지대도 많고 차도 크고 궤적도 다르고 승객을 태우고 있고 제동거이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버스 운전 배우겠다면 새로 다시 배운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그래도 운전 그래도 다른 차 몰았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까. 개뻥이야. 차라리 화물차 몰았으면 도움이 돼. 화물차. 화물차를 큰 차를 모신 분들 도움 되는데 일반 차량 몬 거는 사실 도움이 안 돼. 이게 버스 운전할 때. 제인도 아시잖아 이거는. 이분은 그러니까 난장이 말하면 그러니까 시내버스 쪽 가고 싶어 하는데 경력이 아예 없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냥 조금만 채워도 경력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분이 욕심이 뭐냐 하면 그냥 다이어트로 가고 싶어 해. 다이어트로 이제 시내버스에서 가고 싶어 합니다. 입사할 수 있는 것이 입사가 가능한 것은 입사가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왜 버스 회사들이 마을버스 경력을 보냐면 그런 거예요. 마을버스가 근로환경이 안 좋고 열악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마을버스에서 버텼다는 것은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어지간하면 그만둘 사람은 아니구나. 그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출연한 특수면허잖아, 특수면허. 네, 출연한 특수면허입니다. 일종 특수예요, 특수. 특수 안에 이제 불도저, 레커 들어가지 않습니까? 레커, 트레라, 네, 트레일러. 일종 특수는요, 저게 분야별 하나씩 다 따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일종 특수 땄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수도 분야가 있어가지고, 트레일러 따로 있고, 불도 따로 있고, 레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 하면, 남들처럼 거치는 그 과정을 안 거치고 다이어트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한번 생각해봐. 아니, 그럼 시내버스 회사가 아무 운전 경력도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써야 될 이유가. 아니, 뭘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이거 순전히 약간 좀 본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본인 생각만. 첫 단추 잘 깬다고. 잘 깨면 뭐해? 거기 사고 나서 정 못하면 어떡할 거야? 너무 자기 입장대로만 생각하신 것 같아, 너무 자기 입장대로만. 아, 요즘 이런 좀 약간 좀 자기 원사이드만 생각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게. 아니, 마을버스 힘든 거 알고 있지. 마을버스 열악한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마을버스도 예전보다는 좋아졌어, 예전보다는.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마을버스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괜찮았어, 예전보다는. 예전엔 정말 힘들었고, 예전엔 정말 깡통 같은 차 막, 정말 고장나는 차 그런 걸 해가지고, 버스 기사들 기본적인 이제 보장나요. 어느 정도 보장이. 그래도 그 마을버스 열악한 거 맞아요. 일반 시내버스보다. 근데 마을버스에서 시키는 이유는 마을버스에 좀 어느 정도 고생하고 오라는 거죠. 고생하고 와가지고, 시내버스는 그나마 수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시내버스 일이 편한 거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버스 운전은 전혀 안 해봤는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고,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을 시킵니까? 만약에 운전했는데 승객 다치고, 신호 안 지키고, 정류장 안 되니 바로 태클 나옵니다, 바로. 시내버스가 위험한 게 마을버스는 있잖아요. 마을버스는 뭐 좀, 내가 이제 승객 좀 안 태우고 이렇게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승객 많이 태우면 장대.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막무가내도 되거든. 제인도 아실 거예요. 마을버스는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뭐냐, 말버스는 어차피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승객 그냥 막 태우고 그냥 좀 약간 운전 좀 못해도 그냥 오토할 거야. 승객 많이 태우면 장땡이 사고 안 났잖아. 약간 이렇게 하면 되거든. 철판 깔고. 근데 시내버스는 다른 게 시내버스는 조금만 속도 높여도 태클 들어와요. 승객 안 태워도 태클 들어오고. 정류장에서 조금 이제 벗어난 데서 사람 태웠다고 그건 민원 들어오고. 과속하면 과속한다 민원 들어오고. 느리면 느리다고 민원 들어오고. 정원시장에 도착 못한다고 민원 들어오고. 운전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운전은. 근데 본인이 버스 운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수로 믿는 거죠? 근데 이거로 생각해봐. 니 만약에 면접을 잡아가지고 이런 시내버스 들어왔다 쳐. 근데 거기서 사고 안 나는 보장이 있습니까? 사고 나면 더 꼬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시내버스 가는데 사고 나가지고 사고 기록 남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내버스도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아니 왜 한 번에 다이렉트로 가려고 해, 한 번에. 돈도 많은 분이. 이분 돈도 모아놨거든요. 제가 아까 지었는데. 이분 그래도 빚도 없고, 이분 이혼 모았잖아. 그러면 좀 여유있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급한 게 아니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 거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래? 아니 무슨 마을버스는 절대 안 하겠다고요? 그럼 하지 마든가 그러면. 아 너무 좀 이기적인 방식 아니야? 마을버스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시내버스 면접봤는데 안 뽑아주면 아 내가 경력이 없으니까 안 뽑아주는 마을버스에서 밑바닥부터 배워야겠다. 이사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마을버스 안 하기 싶다. 안 하겠다고. 너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뭐라 생각할까? 다른 시내버스 기사들이 야 배때기 불렀네 진짜. 아 이런 사람 내 부사수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인이 만약에 내가 버스 운전 시내버스 하고 있는데 새파랗게 한 녀석이 운전 안 해봤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시내버스 경이 없으면 마을버스 힘들 거예요. 마을버스 경이 없으면 시내버스 못 들어갈 겁니다. 그 시내버스 가가지고 그래도 한 6개월은 채우는 게 좋을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마을버스 갈 바에는 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와, 저 사람은 절대 내 밑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아, 저 사람 일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자 물어봅시다. 사연자분 두고 계시죠? 두고 계실 거 아닙니까? 왜 마을버스를 안 가고 싶은 거야? 뭐 복지 같은 거 안 좋아서? 당연히 안 좋지 이게. 근만경 안 좋아서? 안 좋은 거 맞아. 님 이게 태도도 안 드러날 것 같아? 아니 웃긴 게 뭐냐면 경력도 없는데 당당한 거야. 이게 더 마이너스예요. 쥐뿔 뭐 해놓은 것도 없으면 당당해. 그럼 바로 아웃이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경력도 없는 사람 뽑아준 버스에서 이상해. 사익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보통 어떤 회사든 그렇잖아. 어떤 회사든 경력도 없는데 나이 차 경력도 없는데 뽑아준다. 그러면 그 회사 이상한 회사 아니야? 버스 회사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난 경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근데 나 같은 사람 뽑아주네. 그런 회사가 괜찮은 회사겠냐고요. 우리가 괜찮다는 건 뭐예요? 지휘자비 높고 아무나 안 뽑아주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나 말고도 경쟁자가 있는 게 보통 좋은 회사 아닙니까? 좋은 회사가 무슨 뭐 스펙 같은 거 안 보고 할 줄 아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뽑아줘요. 그게 어떻게 좋은 회사입니까? 보통 좋은 회사라고 하면 나 말고도 많은 사람도 알고 있고 나 말고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면 나 말고도 면접 보려는 사람도 많고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나는 경력이 없지만 그 사람도 경력이 있어요. 그럼 인사 담당자 누가 뽑아줄까? 나는 아무 경력이 없는데 나랑 같이 면접 본 사람은 뭐 알버스에서 1년 채웠고 다른 시내버스에서 몇 개월 하다 왔어. 그럼 누굴 뽑아줄까? 당연히 그 사람 뽑아주겠죠. 그리고 나같이 경력도 없는 사람 뽑아준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가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기사가 모자라다는 얘기지.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보통 잘 들으세요. 나 경력도 없는데 뽑아준다. 아싸? 아싸가 아니야 이게.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 버스 경력이 없는데 뽑아준다는 것은 여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뭐냐? 나 못 쉰다는 거야. 제인이 그렇죠? 제인이 보통 버스 기사는 교대 근무예요. 내가 하는 운전 코스 중요하지만 티오가 딱 맞아야 돼. 그래야 이제 버스 기사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땜빵 근무 안 들어가고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가보니까 기사가 많이 부족하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은 시간 채워야 되네. 나 쉬는 날도 없어. 계속 운전만 해야 돼. 필요가 계속 누적돼. 그리고 코스가 안 좋아. 보통 초짜 뽑아주는 것은 잘 그만두는 곳이에요. 버스 기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코스 있고 나쁜 코스 있죠. 있거든요. 특히 경기도권, 서울권 굉장히 심해 이게. 좋은 노선이 있고 나쁜 노선이 있단 말이야. 길이 험하거나 아니면 이제 교통이 이제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제 빌런들이 많이 타거나 민원 많이 걸리거나 그런 데가 기사들이 싫어하는 자리인데 날 뽑아줬다. 그럼 당연히 그런 자리 가능성이 크지 이게. 그러니까 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냐? 기사가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부족할 정도면 기사들이 들어와서 금방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줬다는 얘기는 나도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일만 못하고 그만두겠네.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사들이 지금 그런 경력 안 가리고 뽑아준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그만큼 많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길게 봐서
밑바닥부터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사고 없이 그렇게 해서 뭐 나중에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이나 저기 이제 중공영제 버스도 가면 그게 좋잖아 이게. 사실 경기도 버스도 사실 좋은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경기도도 왜 기사가 많이 부족하냐면 근무 여건이 사실 안 좋잖아요. 시내버스 중에서. 경기도가 뭐 지금 보면 이부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격일제예요, 격일제. 격일제 하는데 아직 많이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격일제 아닙니까, 아직까지? 뭐 이부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 이부제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이게. 이 격일제 얼마나 피곤한데 첫 차부터 막차까지 근무 시간 몇 시간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아니 어느 종회사가 나 같은 이제 아무 경력도 없는 사람 뽑아주겠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들을 거지. 보시면 대답을 안 해요, 이분이. 네. 제 할 말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봐봐, 이분 너무 어이가 없어, 이게 보면. 이게 보면 나한테 무슨 완벽한 대답을. 내가 무슨 심사위원 된 것 같아, 이거 보면. 자, 아까 질문 7가지. 나 질문 7개 보냈어. 이게 사실 5만원짜리 아닌데, 이거. 이분 약간 좀 막무가내, 막무가내. 자, 가겠습니다. 1. 버스 회사 주변에 집 월세로 구하려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잘 구하는 법. 싼데 컨디션 좋은 집 안 구하면 돼. 싼데 컨디션 안 좋은 집. 네. 싸고 좋은 집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싸고 좋은 집은. 네. 아, 내가 무슨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이런 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세는 사기 잘 안 당해요. 보통 사기 당하는 게 전세지, 전세. 월세는 사기 당하는 게 별로 없어. 근데 그건 아시기 바랄게요.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싸고 좋은 집은. 네. 월세로 차기 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세죠, 전세. 전세 대금이 크니까. 월세는 개발 본주고 그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이게. 자, 1번 됐고. 2. 버스 기사는 자동차 있어야 되는데, 저는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경차를 구매 중입니다. LPG 경차가 좋을까요? 전기차 경차가 좋을까요? 그냥 자기 마음에 가는 거 사세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자기 능력이 맞게. 뭐, 연비를 생각한다면 LPG가 낫지 않을까요? 네. 자, 3. KD 무경력 입사가 가능할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KD 무경력 입사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일반적인 방식대로 시내버스에다 입사를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방식이야, 이게. 이게 경력도 없는데 무슨 일반적인 방식이냐고. 아니, 경력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기가 이게 좋은 방식인가, 이게? 아니, 생각해봐. 역지사지 생각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건데. 아니, 나같이 경력도 없는 사람을 시내버스에서 다이렉트 뽑아준다면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거잖아, 이게. 의심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생산직도 그랬대. 생산직도 나같이 경력도 없고 나이 찬 사람 뽑아주네? 그럼 뭔가 구린개가 있다는 거죠. 뭔가 라인이 안 좋다거나, 사람이 많이 그만둔다거나, 근로환경이 안 좋다거나, 복지가 적다거나, 뭐가 안 좋은 게 있는 거죠. 본인이 이래놓고 그걸 모르겠어요? KD 무경력 입사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야. 제 방송에도 KD에서 일하다 나오신 분 있는데, 아마 카포니 보면 좋아하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마을버스에 채우고, 이제 킬포시라고 하죠. 제인이 킬포시 아십니까? 킬포시 버스. 예, 킬포시가 유명합니다. 경기도에서 유명해요. 아니, 수도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시내버스 거쳐간 사람이. 악명으로 유명하죠. 악명으로. 김포시인데 김포시에 있는데 내 별명이 킬포예요. 킬포. 예, 왜 킬포인지는 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KD로 옮기신 분이 있어. 그분이 다산에서 운전했을까? 다산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거. 그 남양주 다산에 있죠. 다산 신도시. 그분도 경력을 채워서 갔습니다. 그분도. 아마 경기도권에서는 그래도 KD가 나은데 왜 낫겠어요? 가장 좋으니까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경력으로 입사는 가능해도 좋은데 못 들어갈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입사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냥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을버스에서 좀 운전 같은 거 좀 가다듬고 와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말한 거랑 비슷할 겁니다. 본인 같은 사람 무경력 뽑아준 회사가 절대 멀쩡할 리가 없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4.
버스 회사에서 시행하는 견습 기간을 가급적 줄이고 시기 테스팅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뭐 잘 배운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 내가 그 본인한테 달린 겁니다. 본인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걱정되긴 하네요. 아니 웃긴 게 뭐냐, 그래도 운전학원 때 나는 할만했었고 교육대 시험대 시동 꺼트린 적 없다. 이거 학원이죠, 학원. 나도 학원에 시동 꺼트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 이게 뭘 자랑이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도 이쪽 대열 때도 시동 꺼트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 한 번도 없어. 맨 처음에 삽질해서 맨 처음에 하단 밟고 했다가 유령 터득하고 나서 그때 S자고 완전 완벽하게 놀았고 강퇴되는 거 없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같이 다 여자분 다 그렇게 하면 다 똑같이 이거 특별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운전하고 무슨 훈장이야 훈장? 어? 운전면하고 해서 뭐 일종 대역단 거 100점 받은 훈장이에요? 저도 훈장인데 그러면? 한장하겠네 진짜. 이분 걱정되죠 이분 제이님 많이 걱정되죠 사연이. 오 저는 저역행 인간이고 게다가 자인 많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따로 없으면 그러니까 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걱정되긴 하네요. 보통 버스 기사면 주간조면 거기 경기도가 또 2부제가 아니라 이제 2교대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오전 5시부터 차가 이제 나가면 보통 차고제 뭐 버스 기사면 특히 한 3시 반에 오거든. 3시 반에 3시 반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차 예열하고 맞죠? 차량 정비하고 보통 한 2시 반에서 일어나도 2시 반에서 늦어도 3시 이전에 일어나더라고요. 엄청 일찍 일어나야 돼요. 엄청. 예. 경기도면 보통 대부분 이제 교대 근무일 텐데 3시 일어나지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녁에 자야겠죠. 저녁에. 졸업운전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현직으로 근무하면 터득하면 각종 비법. 아니 지금 기사가 없잖아. 지금 시내버스 기사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약간 좀 넌센스 아니야? 여기 시내버스 일하는 사람도 없잖아. 아니 근데 보통 운전하면 졸릴 수 있잖아. 그럼 어떡합니까? 라디오 듣는다거나 아니면 껌을 씹는다거나 아니면 사탕을 먹는다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하죠. 아니면 이제 허벅지나 볼을 꼬집는다거나 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것도 버스기사 똑같습니다. 버스기사도 저는 퇴치하는 거 똑같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졸리지. 이게 단순 반복적이니까. 특히 겨울 되면 졸리지. 겨울 되면 특히 여름 되면 별로 안 졸린데 그 겨울 되면 많이 졸립니다. 겨울 되면 왜냐면 히터를 트니까. 특히 운전석 기사가 엄청 빵빵하거든요. 정말 탈 것 같습니다. 운전석 앞에 보면 엄청 뜨겁죠. 히터 트면. 근데 안 틀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 워낙 원성이 자자하니까. 근데 내 자리 기사 자리 틀면 완전 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땀나죠 이게. 이제 반팔티로 운전해야 되죠. 반팔티로. 거짓말이 아니라 러닝 하나만 걸치고 운전해도 진짜 감기 안 걸리지 이게. 춥다는 거 못 느끼지. 근데 기사들이 한 번씩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 확 열어놓거든 이게. 보면 겨울에 좀 버스 타면요 기사들이만 이 창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더워서 그래요. 찜질방이거든. 자 5번 됐고 6번 저는 운전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입니다. 물론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는 버스 기사 천직이 맞을 거예요. 해봐야 알죠. 근데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데 교만한 거 맞아요. 이 사연 봤죠? 교만한 거 맞습니다. 많이 교만해요. 이 사연 누가 겸손하게 볼까 이게. 이 사연 누가 겸손하게 볼까. 완전 교만의 끝판왕인데 무슨 교만이 아니야 이게. 잘 들으세요. 교만의 끝판왕이야 님은. 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노력한다 그래. 봐봐 여러분 교만에 곳곳에 박혀있는데 무슨 교만이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아니 생각해봐. 버스 운전 경력도 없이 마을버스 경력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시내버스 입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죠. 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잘 되냐. 흥분하니까. 이거 자체 교만 아니야 여러분? 제인이 교만입니까 아닙니까? 자기 운전실에 확신만 믿고 실제 시내버스 운전을 아예 안 해봤으면서 운전면허증 자격증만 믿고 마을버스 가자 안 거치고 마을버스 절대 안 간다. 마을버스 가면 절대 안 한대. 난 시내버스 가야겠대. 그것도 한 번에 좋은 데 가야겠대. 이게야말로 교만의 끝판왕 아니냐고. 왜 본인만 몰라 이게. 아니 빨분이 그렇잖아요. 화물차도 바로 차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사생활 이제 1년 1년 하고 적응하고 나서 하는 거야. 적응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교만이 아닙니까? 물어볼게. 이게 이분이 교만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버스 기사님은 다 교만이 생각할걸요, 아마? 와, 이 사람 무슨 학으로 이렇게 당당한 거지? 저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야. 천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하나. 근데 천직에 맞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천직에 맞는 분 있긴 해. 있는데 이게 버스 기사 천직에 맞기 힘든 게 워낙에 진사한데 칠하다 보니까 예. 참고 하시는 거 참고. 예. 해봐야 알죠. 아니 이건 본인한테 달린 대답이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무슨 뭐 답변료도 아니고 맞잖아. 이게 교만한 사연이네. 교만한 사연. 아니 어떤 일은 자기가 직접 느끼고 해봐야 알아. 버스 기사 오래 하신 분들 적성이 안 맞는데 참고 하신 분들 많아 여러분. 화물차도 적성이 안 맞는데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미 와버렸으니까 발을 담갔으니까 빼지 못해서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이게. 누구 뭐 다 오래 하면 적성이 맞는지 알겠네요. 적성이 맞는지. 개인 택시도 있잖아요. 이 택시비 내가 낸 놈 때문에 아까워서 참고 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적성이 맞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 택시 이제 돈 보고 왔다가 힘든 거 찾고 하시면 아니면 개인 택시 하면 대출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대출금 빚 갚으려고. 예. 적성이 맞는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소수야 소수. 어떤 분들은 소수입니다. 적성이 맞는 사람들. 아, 참. 자, 천직이 맞는지는 님이 직접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봐가지고 모릅니다. 운전하니 님이 운전 좋아하고 잘하는 거하고 버스 기사 일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막상 이제 운전대 잡고 일하지만 집에 가서는 핸들 아예 잡지도 않아요. 질려가지고 런던벨 나가지고 안 잡는 사람도 있어요.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어요. 이제 운전하고 하신 분들 중에 막상 출퇴근할 때 이제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하신 분도 있어. 왜냐 핸들 잡는 거 너무 이제 입에 단대가 날 지경이야 이게. 내가 드라이브를 좋아하고 내가 운전 자체를 좋아하는 거고 내가 어떤 이제 업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버스 기사는 내가 마음대로 운전할 수 없잖아. 정해진 동선이 있고 승객을 태워야 되고 일반 차가 아니고 그거하고 님 운전 좋아하는 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과연 이걸 누가 교만하게 안 볼지 참 궁금하네요. 이 사연을. 자, 7 마지막. 아직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지만 부모님께서 버스 기사를 강력하게 반대하시는데 부모님이 제대로 납득이 가게끔 설득을 하고 제가 버스 기사 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일단 본인이 반대에도 밀어붙여야죠. 반대에도 밀어붙이고 일단 버스 기사도 적응해서 잘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부모님은 왜 반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일단 이 버스 일을 하겠다 하면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잖아. 그동안 같이 살다가 자식이 짐 싸두고 떠나니까 그게 뭔가 못 믿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님이 어릴 때 추가를 했으면 그런 신경 안 쓰겠지만 그동안 쭉 부모님 밑에 살다가 이제 나이 먹고 갑자기 호로서기 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하는 것 같아요. 걱정돼서. 이 많이 버스 기사 해가지고 운전 잘하고 적응하면 뭐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참 걱정되네 이분. 걱정 많이 되죠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분 걱정 많이 되죠. 뭔가 자신감 근자감은 뿡뿡한데 자기 얘기만 하고 그리고 다 이거 누가 좋게 볼까 솔직히 말해 다 걱정돼 이분이 보면 약간 답정너고 약간 그런 벽창호기질 너무 강해. 요즘에 이렇게 벽창호기질 강한 사람들이 많냐 이게. 근데 사람들이 정석대로 가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버스 기사의 정석은 마을버스도 좋든 싫든 간 6개월에서 1년 버티고 무사고로 버틴 다음에 시내버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걸려도 돼요. 차라리 오래 걸려 좋으니까 무사고로 있잖아요. 조금씩 거쳐가서 자주 옮겨도 됩니다. 사고만 안 나면 돼요. 네. 그렇게 커리어 쌓으면서 나중에 최종 정착역에 중공영지 버스를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서울이나 대구, 부산 같은 데 가는 게 제일 나아요.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근데 이분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일반 버스에 가는 그 정석적인 길을 이제 안 거치고 한 번에 좋은 회사를 가겠다.
뭐 본인 고집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말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 기사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태클을 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 기사를 뽑는 그 버스 운송 회사도 그런 경력을 보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경력을 보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십 년째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 방식을 안 바꿀까? 많은 버스 운송 회사들이 왜 그 버스 회사들이 어떤 운전 경력을 따질까요? 그리고 많은 버스 회사들이 왜 옛날에 지금이나 마을버스를 거치고 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 부분 마을버스를 왜 극혐하는 것 같아, 보면. 이 보면 얼마나 극혐한 적이 적어놨어요,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조사해보고 아는 사람이 적었대요. 별로 아는 것 같지도 않아, 나 봤을 때 그냥. 아마 현직에 계신 버스 기사들 분명히 볼 것 같아. 제 영상을 많이 보시거든요. 보고 나서 좀 어이없어 할 것 같아, 이거.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벙찔 것 같아, 이게 보면. 절대 이런 마인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운전이 그냥 단순 반복적인 일이고, 운전만 하다 보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지 아나 본데, 이쪽이 타고도 짐 싸들고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아니, 생각해봐. 왜 시내버스 회사에서 기사를 바로 다이렉트로 모집할까? 그만큼 시내버스 운전을 뭔가 만만하게 보고 들어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든 것도 많고, 고충도 많고 하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접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버스 기사 차이가 난다는 거는, 참고 오래 한 사람도 있지만, 못 참고 그만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으니까, 뭐, 이 영상이 올라가면 댓글 나오겠죠. 그 댓글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 현직, 이제, 버스 기사분들, 고속버스 기사, 뭐, 통근버스 기사, 공항버스 기사, 예, 그 시내버스 기사, 마을버스 기사, 버스업을 하신 분들 많이 보시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운전하시는 제 영상의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정성원의 마음으로 이 청년분한테 댓글을 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